2025년 8월 여름의 끝자락. 한유라의 작은 오피스텔 안은 따뜻한 음식 냄새와 은은한 와인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강민준의 최애 메뉴인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고, 7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케이크 위에서는 촛불이 부드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7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 그가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되기까지.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강민준의 천재적인 투자 감각과 대담한 승부사 기질을 칭송했지만, 그 모든 성공 뒤에는 한유라의 밤샘 분석과 완벽한 전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이자 가장 헌신적인 그림자였다.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 오늘 밤은 그 7년의 사랑과 그가 최근에 성공시킨 거대한 M&A 딜을 함께 축하하는, 그 무엇보다 특별한 밤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인 저녁 8시가 지나고 9시가 되어도 그는 오지 않았다. 식어가는 음식들을 보며 유라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을 뚫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야, 왜?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이 역력했다. 민준아,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우리 7주년이잖아. 저녁 내내 기다렸는데. 아, 맞다. 오늘이었나 미안. 하비비 자기야, 이번 딜이 너무 커서 팀원들이랑 축하 파티 중이야. 중요한 자리라 빠질 수가 없네. 우리 기념일은 주말에 더 근사하게 챙기자. 응? 중요한 자리. 그녀와의 7년보다 더.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서운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의 성공을 위한 자리라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자리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알았어.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마시지는 마.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다.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그의 회식 장소로 찾아가 모두에게 그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동시에 그의 옆자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정성껏 포장한 케이크를 들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거리로 나섰다. 민준의 회사가 주최한 파티는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녀가 호텔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인적이 드문 기둥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 그리고 다른 여자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민준이 그녀가 선물했던 돈으로 뽑은 번쩍이는 포르쉐에 기댄 채 낯선 여자와 깊게 키스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여자는 그의 팀에 새로 들어온 화려한 외모의 신입사원이었다. 유라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겨우 붙잡았다. 하지만 그녀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그 배신의 장면이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였다. 선배님, 이러다 한유라 선배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걱정 반, 유혹 반으로 물었다. 민준은 경멸과 오만이 뒤섞인, 그녀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코웃음을 쳤다. 유라게는 걱정할 거 없어. 절대 나 못 떠나. 아니, 떠날 생각조차 못하지.
내가 없으면 걔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 걔 머리에서 나온 거 맞아.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걔는 자기가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절대 나 못 버려. 그리고 걔는 너처럼 야망이나 깡이 없어. 그냥 내가 만들어준 안락한 울타리 안에서 내가 주는 안정감에 만족하며 사는 애라고. 내가 가끔 이렇게 외도를 해도 결국 돌아갈 곳은 자기뿐이라고 믿는 순진하고 착한 여자. 그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유라는 오래된 가구 같은 거야. 편안하고 익숙하지만 설레지는 않지. 남자도 가끔은 새롭고 짜릿한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유라의 손에서 애써 붙잡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크림과 빵이 엉망으로 뭉개진 모습이 마치 지난 7년간의 그녀의 사랑과 헌신처럼 보였다. 두 사람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지만 유라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소리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지난 7년의 세월이 그의 잔인한 몇 마디 말에 의해 완벽하게 부정당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의존적이고 소유욕 없는 낡은 가구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의 사랑은 죽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유라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침착했다. 몇 시간 전 사랑과 기대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절망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아까웠다. 대신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민준과 관련된 모든 물건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 속한 것들만을 담기 시작했다. 자신의 옷, 자신의 책, 그리고 그녀의 진짜 무기인 노트북과 지난 몇 년간의 투자 분석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들. 그것만이 이 거짓된 공간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것이었다. 모든 짐을 챙긴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 액자를 들어올렸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액자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보았다. 7년의 시간이 담긴 공간. 이제는 거짓과 기만으로 더럽혀진 폐허.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과거도 강민준이라는 남자도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한유라의 사랑은 끝났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진짜 한유라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한유라가 7년의 시간을 담은 오피스텔의 문을 닫고 나온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세상도 함께 닫혀버렸다. 빗속에서 그녀는 갈 곳 없는 유령처럼 도시를 헤맸다. 휴대폰은 이미 전원을 꺼버렸다. 강민준이 애타게 자신을 찾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걱정 때문이 아닐 터였다. 당장 다음 분기 투자 전략 보고서를 써줄 뇌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지. 그 생각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허름한 모텔에 하룻밤 묵을 방을 잡았다. 눅눅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와인과 스테이크로 채워져 있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차갑고 딱딱한 침대와 얼룩진 벽지가 전부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강민준의 이름으로 작성했던 모든 투자 전략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을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단 한 줄의 재능도 남겨줄 생각이 없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태아그룹 본사 10층의 전략회의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현재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 연합하여 우리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아전제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본 공격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은 우리 그룹이 지난 10년간 감춰왔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태아그룹의 총수 서진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얼음으로 조각한 듯 차가운 얼굴로 스크린에 떠있는 공격 전략 보고서를 응시하고 있었다. 완벽했다. 상대의 전략은 잔인할 정도로 정교하고 대담했으며 아름답기까지 했다. 그는 이런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이 전략을 설계한 놈이 누구지? 서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을 깼다. 공식적으로는 아폴로 인베스트먼트의 강민준 이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예 펀드 매니저입니다. 비서실장이 그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화려한 성공 이력. 하지만 서진우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강민준의 과거 투자 포트폴리오와 이번 M&A 전략 사이의 질적인 차이. 이전의 것들이 잘 훈련된 모범생의 답안지 같았다면 이번 전략은 모든 규칙을 파괴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거장의 작품이었다. 강민준은 이 정도의 그릇이 아니었다. 그는 얼굴마담, 꼭두각시일 뿐이다. 서진우는 자신의 정보팀 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민준은 잊어 그의 뒤에 있는 진짜 유령을 찾아내 그의 보고서를 써주는 사람, 그의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 내일 아침까지 그 사람을 내 눈앞에 데려와. 그의 명령은 법이었다. 태아그룹의 정보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강민준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회사 서버를 해킹하고 그의 데이터 흐름을 추적했으며 그의 모든 통신 기록을 분석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내는 데는 몇 시간이 차에 걸리지 않았다. 강민준의 모든 핵심 전략 보고서는 그의 오피스텔에서 전송된 외부 IP 주소에서 작성되었다. 그 IP의 사용자는 그의 여자친구 한유라. 그리고 그녀는 바로 어젯밤 그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잠적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우는 한유라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흥미롭다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주인을 잃고 홀로 떠돌고 있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부하를 보내지 않았다. 이 정도의 인재는 자신이 직접 맞이해야만 했다. The dog dog.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사온 유라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강민준이 보낸 사람일까? 혹은 그녀가 가진 자료를 노리는 또 다른 누군가일까?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 앞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얼굴을 아는 남자, 태아그룹의 총수 서진우가 서 있었다. 비현실적인 상황에 그녀는 자신이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한유라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TV에서 듣던 것과 똑같이 낮고 차가웠다. 저는 태아그룹의 서진우라고 합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나
허름한 모텔 방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그녀의 두뇌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신의 작품을 잘 읽었습니다. 정확히는 강민준 이사가 자신의 것인 양 제출했던 보고서들이겠지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유라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당신의 전 남자친구가 당신의 전략을 이용해 내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태아그룹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유라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그 싸움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까? 서진우가 반문했다. 강민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쉽게 포기할 남자가 아니오. 그는 당신을 찾아내려 할 거고, 회유하고, 협박하겠지. 당신은 평생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정확히 찔렀다. 그리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안을 던졌다. 나는 당신에게 단순히 직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오. 완벽한 보호막과 새로운 인생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는 품 안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물론 서류상의 결혼입니다. 당신이 1년간 나의 전략 고문이 되어주는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태아그룹 서진우의 아내라는 이름을 주겠소. 그 이름 아래에서 강민주는 물론 이 나라의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요. 그리고 1년 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이혼하고 나는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겠소. 그것은 미친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완벽한 제안이었다. 그것은 강민준을 향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그녀의 안전과 미래를 모두 보장하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가 그녀를 낡은 가구 취급했다면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의 아내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유라는 서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계산과 비즈니스적인 필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믿음이 갔다. 어젯밤의 절망감은 이제 서늘한 투지로 변해 있었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뭐죠? 그녀의 그 한마디가 그녀의 승낙이었다. 게임의 판이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다. 옆자리에는 낯선 여자가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값싼 향수 냄새와 술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아주 잠깐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작은 일탈이라며 합리화했다. 한유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테니까 그는 오만한 자신감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유렉에서 온 부재중 전화나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침묵. 그는 짜증이 났다. 감히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떼를 쓰다니. 그는 그녀가 며칠 안에 돈이 떨어지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확신은 그날 오후에 열린 긴급 투자자 회의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아그룹의 주가가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유럽 쪽 핵심 투자자가 갑자기 발을 빼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당장 오늘 안으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투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거센 압박에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진정시켰지만 사무실로 돌아온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복잡한 데이터와 시장 지표들이 화면 위를 떠다녔지만 그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암호처럼 보였다.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지난 7년간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전략을 세워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유라가 완벽하게 차려준 밥상을 받아먹고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여 발표했을 뿐이었다.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던 뇌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같은 시각 한유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었다. 서진우의 개인 저택.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성체 안에 위치한 그녀만의 개인 사무실. 그곳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전쟁 상황실이었다.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 전 세계 금융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수십 개의 모니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태하그룹이라는 막강한 제국의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여왕이었다. 며칠 뒤 태하그룹은 언론에 단 한 줄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태하그룹 서진우 회장, 비연예인 한유라 씨와 비공개 결혼,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철옹성 같던 서진우의 사생활에 한유라라는 미스터리한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서진우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했다. 당신이 만든 그 계획을 당신 손으로 직접 파괴하시오. 유라는 모니터 위에 자신이 강민준을 위해 만들었던 태하그룹 인수 전략 보고서를 띄웠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자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 계획의 모든 강점과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정면 대결을 피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설계했던 계획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강민준이 간신히 설득했던 유럽계 기관 투자자를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익명으로 해당 투자세계만 보내는 비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에는 태하그룹 인수합병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해당 투자사가 입게 될 미세한 손실과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아주 정교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 강민준에게 보고서를 써줄 때 일부러 축소하고 감추었던 바로 그 부분이었다. 완성된 보고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채널을 통해 해당 투자사의 최고 결정권자에게 유출되었다. 그리고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강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럽 투자사의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단 하나의 균열이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거대한 젠가탑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 다른 투자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변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전략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 내부에 스파이를 의심하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 배후에 한유라가 있을 것이라고는 그의 오만한 머리로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순수한 필요에 의해 유라를 더욱 필사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심지어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며 걱정하는 남자친구 연기를 펼치기까지 했다. 그가 경찰서에서 초조한 얼굴로 언론에 자신의 사라진 여자친구에 대한 가식적인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태하그룹 서진우 회장, 한유라 씨와 깜짝 결혼 발표. 그의 눈이 화면에 박혔다. 기사에는 서진우와 한유라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가 알던 수수하고 평범했던 유라가 아니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듯 당당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낡은 가구라고 비웃었던 그 여자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의 유치한 반항이나 투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다. 자신이 소유했다고 믿었던 유령이 이제 적군의 여왕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서진우와의 결혼 발표는 강민준이 던진 돌멩이가 자신에게로 날아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격이었다. 그가 주최한 축하 파티는 순식간에 그의 청문회장으로 변했다. 민준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수장이 당신의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다니 그 여자가 우리의 모든 전략을 태하그룹에 넘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적과 내통한 사람에게 우리 돈을 맡긴 셈이라고요. 투자자들의 분노와 의심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궁지에 몰린 민주는 비열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그 여자는 제가 먼저 버렸습니다. 제 성공에 집착하는 그녀를 감당할 수 없어서요. 아마 앙심을 품고 제 전략을 훔쳐 서진우에게 접근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녀가 아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진짜 핵심 전략은 제 머릿속에 있으니 오히려 이 기회에 태하그룹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는 한유라를 질투심에 눈이 먼 배신자로 매도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의 거짓말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위태로운 왕국은 그렇게 거짓과 기만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태하그룹의 전쟁 상황실. 유라는 자신을 향한 온갖 억측과 비난이 담긴 뉴스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소? 괜찮습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저런 거짓말에 상처받을 만큼.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군요. 저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공격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선 차가운 전사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이라는 개인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부조리한 세상 전체와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공조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전략을 짜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적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 과정에서 서진우는 한유라라는 여자의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에 감탄했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인 것은 그녀가 가끔씩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늦은 밤, 피곤함에 지쳐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든 모습, 동생 민준과 통화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변하는 모습, 그는 차가운 전략가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따뜻하고 여린 영혼을 보기 시작했다. 그가 가졌던 비즈니스적인 관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인간적인 끌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유라의 두 번째 방역은 강민준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설계했던 태하그룹 인수 계획의 핵심은 재정난을 겪고 있던 한 중견 지주회사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하여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강민준은 지금 그 지주회사와의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 지주회사가 가진 또 다른 약점을 알고 있었다. 바로 막대한 양의 부채였다. 서진우는 유라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주식을 매입하는 대신 태아그룹의 유령 자회사를 통해 그 지주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에서 조용히 사들였다. 순식간에. 태아그룹은 그 지주회사의 가장 큰 채권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준이 지주회사와 주식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의 순간 태아그룹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 그들은 부실 경영을 이유로 회사 자산 동결 및 경영권 개입을 선언했다.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태아전자의 주식은 이제 사실상 서진우의 손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완벽한 체크메이트. 강민준은 눈앞에서 다 잡았던 먹이를 통째로 빼앗겨 버렸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은 그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우아하고 합법적이며 잔인한 방식.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한유라, 이것은 명백히 그녀의 작품이었다. 그는 기억해냈다. 예전에 그녀가 기업의 진짜 약점은 장부상의 자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채라고 했던 말을. 그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다. 그는 마침내, 그리고 너무나도 뼈아프게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신이 낡은 가구 취급했던 그녀가 사실은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지배하는 체스 마스터였다는 것을. 그의 오만함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지독한 굴욕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태아그룹의 상황실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연이은 승리에 모두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하고 상황실에는 지안과 도연,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도연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무엇을 할 거요? 그의 질문은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래, 그녀의 꿈에 관한 질문이었다. 지안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 전쟁이 끝난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오직 이 싸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은 투자 자문 회사를 차리거나 조용한 곳에서 책이나 읽으며 살고 싶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대답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막연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도연은 그런 그녀를 아주 깊고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조용한 삶이라.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이 과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의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명의 전략가가 아닌 한유라라는 한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장 깊은 찬사이자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미래에 자신이 함께하고 싶다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아는 깨달았다.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자신은 단순히 명예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민준의 오만한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한유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자의식은 그 사실을 그녀가 자신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거대한 쇼라고 해석했다. 그는 아직도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질투하게 만들어 관심을 되찾으려는 행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무기, 즉
지난 7년간의 감성팔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철통 같은 태아그룹의 보안을 피해 그녀와 단둘이 만날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가 가끔 저택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며 머리를 식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유라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서진우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그녀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야. 그녀가 눈을 떴다. 그곳에는 한껏 비통하고 상처받은 표정을 연기하고 있는 강민준이 서 있었다. 우리 이만하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러니까 제발 이 미친 짓 좀 그만해. 서진우랑 결혼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래. 네가 이겼어. 내가 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그 내용은 지독히도 오만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가짜 후회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우리의 7년을 생각해봐. 유라야, 옥탑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지금의 성공을 함께 꿈꿨잖아. 이건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어. 우리 둘의 꿈이었다고. 서진우 같은 놈에게 속지 마. 그는 그냥 내 머리가 필요한 것뿐이야. 이 싸움이 끝나면 그는 너를 헌신짝처럼 버릴 거라고. 널 진심으로 사랑한 건 나뿐이었어. 그의 감성팔이는 처절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아마 이쯤에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7년간의 사랑이 타버리고 남은 차가운 잿더미와 같았다. 유라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얼음장 같은 것이었다. 게임,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너는 아직도 이게 게임으로 보여, 민준아. 넌 실수를 한 게 아니야. 선택을 한 거지. 넌 배신을, 거짓말을,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선택했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확실히 해두지. 내가 이러는 건 네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넌 이제 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 내가 싸우는 이유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야. 네가 훔쳐간 내 인생과 내 공로를 되찾기 위해서. 네가 말하는 그 7년, 그건 투자가 아니었어. 수업료였지. 아주 비싼. 그리고 난 이제 모든 걸 다 배웠어.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그 완벽한 무관심과 단호함이 강민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박살내 버렸다. 그 순간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던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서 서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보안팀이 강민준의 접근을 미리 보고했지만 그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한유라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기대를 완벽하게 뛰어넘었다. 그는 강민준의 비열하고 조작적인 애원, 그리고 그에 맞서는 유라의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존경하고 함께 싸워나가야 할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녀의 아픔, 그녀의 강인함,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감.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민준이 마지막 발악처럼 돌아서는 유라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던 순간 서진우의 차에서 거구의 운전기사가 소리 없이 내려 그의 앞을 막아섰다. 위압적인 존재감에
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유라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채 올라탔다. 텅 빈 공원에 홀로 남겨진 민준은 완벽한 패배감과 굴욕감에 휩싸여 주저앉았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진우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그녀가 그깟 일로 무너질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앞을 바라본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그자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요.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맹세였다. 강민준이라는 존재를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그의 모든 힘을 건 약속이었다. 그것은 계약서상의 의무감이 아닌 한 여자를 지키고 싶어 하는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서약이었다. 유라는 그의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벽한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과거와의 질긴 악연은 그렇게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이 강력하고 믿음직한 남자와 함께 열어갈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강민준과의 만남 이후 한유라의 세상은 더욱 단단해졌다. 서진우의 침묵의 맹세는 그녀에게 과거의 악연을 끊어낼 힘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이제는 공격할 시간이었다. 태아그룹의 전쟁 상황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놈들의 자금줄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투자자 연합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강민준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할 겁니다. 모든 것을 건 가장 위험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서진우는 모든 보고가 끝난 후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을 교란시켜왔어. 하지만 이제 유령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됐어.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유래계로 향했다. 한유라 씨의 분석과 전략은 나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무기요. 우리의 이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아야만 하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그룹의 모든 계열사 사장단과 핵심 이사진이 참석하는 긴급 확대 경영회의를 소집하도록. 안건은 그룹의 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및 미래 성장 전략 발표. 그리고 그 발표는 한유라 실장이 직접 할 거요. 한유라 실장. 그가 그녀에게 부여한 새로운 직책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놀라움과 의구심이 뒤섞인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공식 석상에 나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서진우 회장의 베일에 쌓인 아내가 아닌 태아그룹의 핵심 전략가로서 전쟁의 전면에 서게 되는 것이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서진우의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태아그룹 본사 대회의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오늘 서진우 회장이 적대적 M&A에 대한 굴욕적인 협상안이나 방어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강민준 측과 내통하고 있던 몇몇 이사들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서진우가 단상에 올랐다. 그의 소개는 짧고 강렬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그룹은 잘 계획된 외부의 공격에 맞서 수세적인 방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방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역의 설계자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수석 전략가 한유라 실장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걸어나가는 유레게로 쏠렸다. 수군거림이 회의실을 채웠다. 회장의 아내, 낙하산, 얼굴마담. 하지만 유라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7년간 강민준의 그림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터의 여왕이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강민준의 인수 계획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모한지를, 현재 아폴로 인베스트먼트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자금 구조는 여러 개의 부실한 단기 채권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 투자자들의 재무 건전성 역시 심각한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 연합의 가장 아픈 곳을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도려냈다. 회의에 참석한 강민준의 동맹 세력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공개하는 정보들은 연합의 극소수만이 아는 극비 정보들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태아그룹의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미래 성장 전략이었다.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테크,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 그녀는 태아그룹을 단순한 방어자가 아닌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개척자로 포지셔닝했다. 강민준의 M&A 시도가 거대한 미래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탐욕처럼 보이게 만드는 완벽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였다. 또한 우리는 아폴로 인베스트먼트가 이번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 조종 및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과 거래 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다. 그것은 검찰에 제출해도 될 만큼 정교하게 분석된 자료였다. 그녀는 직접적인 고발 대신 합리적 의심이라는 형태로 강민준의 목에 법적인 칼날을 겨누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잠시 후 그 침묵을 깨고 한 계열사의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민준 측에 동조하던 인물 중 하나였다. 서 회장님, 그리고 한 실장님, 저는 이런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입장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연합은 한유라라는 여왕의 압도적인 체크 한 수에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태아그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한유라는 단순히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진짜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유령은 이제 여왕이 되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회장실, 서진우는 창가에 서 있는 유라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단순한 프로페셔널한 감탄을 넘어선 경애와 자랑스러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이 그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당신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소.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군. 당신은 경이로웠소.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비즈니스라는 벽이 스르르 허물어지는 듯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 작은 스킨십에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기업 전쟁에서의 승리는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예측할 수 없고 떨리는 새로운 감정의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라의 화려한 등장은 강민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의 연합은 붕괴했고 투자자들은 소송을 준비했으며 그의 이름 앞에는 희대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망가뜨린 한유라 개인에 대한 비뚤어진 증오와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는 프로페셔널하게 그녀를 이길 수 없다면 여자로서의 그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주고 업계에서 가장 악질적이기로 소문난 사이버 레카와 가십 전문 에이전시를 고용했다. 그날 이후 인터넷과 증권가 찌라시 정보지에는 한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태아그룹 안주인 한유라. 사실은 오랜 연인 강민준 배신하고 서진우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한유라의 숨겨진 과거. 대학 시절부터 스폰서 있었다는 의혹 제기돼 강민준의 성공 전략 훔쳐 태아그룹에 팔아넘긴 판무 파탈의 실체. 그들은 그녀의 과거 사진들을 찾아내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그녀를 야망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는 교활하고 부도덕한 여자로 묘사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여자가 권력자를 유혹했다는 고전적이고 추악한 프레임은 대중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며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유라는 강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사람이었다. 기업 전쟁의 포화 속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인격과 삶 자체를 난도질하는 비열한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서진우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과 그녀의 눈빛에 드리워진 옅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것은 냉철한 CEO의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한 남자의 맹렬하고 자비 없는 분노였다. 그가 지난번 그녀에게 했던 침묵의 맹세를 실행에 옮길 시간이 온 것이었다.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무자비한 보복이 시작되었다. 첫째, 법률팀이 움직였다.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태하의 법무법인은 루머를 퍼뜨린 모든 언론사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까지 모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단순한 기사 삭제 요청이 아니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둘째, 서진우의 직속정보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사이버 레카들의 IP를 역추적하고 에이전시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이 모든 공작의 배후에 강민준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조용히 검찰로 넘어갔다. 셋째, 서진우가 직접 움직였다. 그는 금융계의 핵심 인사 몇 명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의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의 모든 신용 라인은 막혔다. 서진우는 그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것이다. 완벽하게 고립되고 파산 직전에 몰린 강민준은 마침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마지막 미친 짓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퇴근을 위해 태아그룹 타워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유라의 앞을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막아섰다.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였던 강민준.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며칠 밤을 사운 듯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초라한 패배자의 그것이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그가 이성을 잃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가 거칠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너도 똑같이 망가져야지. 당장 그놈한테 가서 소송 취하하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주차장을 울렸다. 어느새 다가온 서진우가 강민준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사람을 죽일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는 거지. 서진우의 등장에 강민준은 마지막 남은 용기마저 잃어버렸다. 그는 겁에 질려 유라의 팔을 놓았다. 서진우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내가 직접 네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테니. 서진우의 신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비명을 지르는 강민준을 끌고 나갔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주차장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진우는 유레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안도와 걱정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괜찮소. 놀랐을 텐데. 유라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에 추악한 소동은 그녀의 과거를 장식한 마지막 페이지였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함께 위험을 마주하며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신뢰와 애정으로 굳어졌다. 서진우는 그녀의 품에서 안정을 찾는 자신을 발견했고 유라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이라는 껍데기는 이 치열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두 사람의 사랑만이 남아있었다. 강민준을 향한 서진우의 무자비한 압박은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그는 남은 지분을 모두 끌어모으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일부 소액 주주들을 선동하여 주주총회에서 서진우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계획이었다. 적대적 M&A는 실패했지만 서진우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태아그룹 전체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갈 마지막 발악이었다. 태아그룹의 전쟁 상황실. 유라와 진우는 그의 마지막 계획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무대였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최근의 보안 문제들을 빌미로 당신의 경영 능력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경험 없는 아내를 핵심 보직에 앉힌 낙하산 인사의 장본인으로 몰아가겠죠. 유라가 침착하게 분석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당신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 둘째, 강민준의 모든 성공이 저의 지적재산을 훔친 사기극이었음을 만천에 공개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것.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것은 그녀의 7년,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서진우의 정보팀은 그녀가 과거 강민준에게 보냈던 모든 이메일 기록과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 남아있던 모든 분석 자료의 원본 파일을 복원해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마침내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수천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찬 컨벤션 홀은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아졌다. 강민준은 초췌했지만 마지막 허세를 부리듯 당당한 척 단상에 올랐다. 그는 도끼 서린 목소리로 서진우의 경영 방식을 비난하고 그의 사생활을 공격하며 자신이야말로 주주들의 권익을 위하는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연기했다. 마침내 서진우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위엄이 넘쳤다. 강민준 씨께서 능력과 진실성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그 능력과 진실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유라를 소개했다. 강민준 씨가 그토록 감탄하며 지난 7년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해왔던 바로 그 전략들을 설계한 진짜 주인공. 한유라 실장입니다. 유라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한편의 잔인하고도 정교한 다큐멘터리와 같았다. 대형 스크린의 한쪽에는 강민준이 발표하여 극찬을 받았던 과거의 투자 보고서들이 띄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그녀가 작성했던 원본 분석 파일이 나란히 표시되었다. 수년은 더 오래된 타임스탬프, 그녀의 메모가 빼곡히 적힌 초안들, 그녀가 그에게 보냈던 이메일들, 증거는 완벽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분석을 어떻게 단어 몇 개만 바꾸어 도용했는지, 그녀의 복잡한 모델링을 어떻게 자신의 단순한 직감인 것처럼 포장했는지를 조목조목 비교 분석했다. 그녀는 그의 화려했던 7년의 커리어가 사실은 그녀의 재능을 훔쳐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이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체계적으로 무너뜨렸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웅성거림은 분노의 외침으로 변해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단상에서 굳어버린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난 7년간 저는 그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림자로 살았던 것은 야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만들어준 무대 위에서 저를 낡은 가구라고 불렀습니다. 편안하지만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림없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뢰를 구하는 저 남자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는 한 여자의 재능을 훔친 도둑이며 그녀의 사랑을 배신한 겁쟁이이고 충성을 나약함으로 착각한 바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완벽한 피날레였다. 강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짓말이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주주들의 야유와 분노에 찬 고함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그는 자신을 외면하는 마지막 남은 동맹들의 싸늘한 시선을 보았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텅 빈 눈동자 위로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내리며 그의 완전한 몰락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었다. 체크메이트 주주총회의 투표 결과는 서진우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서진우는 단상 위에 서 있는 유레계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승리의 표시로 그녀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함께 승리한 두 사람의 모습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기업 전쟁은 그렇게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는 사기, 업무상 배임, 지적재산권 절도 등 수많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그가 7년간 쌓아올렸던 모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투자자들의 소송과 빚더미만이 그의 곁에 남았다. 텅 비어버린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그는 TV 뉴스를 통해 태아그룹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과 천재 전략가 한유라의 귀환을 대서특필하는 기사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때서야 너무나도 늦게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히 성공을 보장하는 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던 세상 유일한 자신의 편, 7년의 사랑 그 자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오만함의 대가는 지독히도 비참했다. 반면 한유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태아그룹은 공식적으로 과거 누리 시스템주 시절 그녀가 겪었던 불의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다. 전 세계의 유수 기업들에서 그녀를 스카우트하려는 제안이 빗발쳤다. 배신자라는 낙인은 영웅이라는 왕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찬사보다 그녀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건강을 되찾은 동생과 함께 평범한 저녁을 먹는 것,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서진우와 함께 보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클라이언트나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쳐 보일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고 그녀가 좋아하는 희귀한 전략 서적에 촉 한 본을 구해와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끝나자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함이 찾아왔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기업 전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시작이었던 결혼 계약서, 그 종이 한 장이 이제는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이 계약을 끝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서진우 역시 그녀의 그런 고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자유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그녀를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유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택의 서재에서 유라를 마주보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1년짜리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우리의 계약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어. 서진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그 이상으로 해냈어. 이제 내가 내 약속을 지킬 차례요. 그는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그녀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당신은 이제 자유요. 태아그룹에 얽매일 필요도 내게 얽매일 필요도 없어. 당신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떠나도 좋소. 약속했던 지원금은 물론 당신의 앞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가 그녀에게 자유를 주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에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자유. 하지만 지금 그것은
잔인한 이별 통보처럼 들렸다. 유라는 계약서를,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면서도 그 자신은 깊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그의 눈빛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마음을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전략가가 아닌 사랑에 빠진 한 여자로서 자신의 선택을 해야만 했다. 만약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선택하고 싶은 길이 바로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라면요. 그녀의 말이 서재의 고요한 공기 속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고백이자 동시에 질문이었다. 서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거대한 안도와 기쁨의 파도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계약과 기업 전쟁으로 얽혔던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유라의 대답은 서재 안에 모든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불확실함의 안개는 걷히고 따뜻하고 환한 희망의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서진우의 차가운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두려웠소.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내가 약속했던 그 자유를 당신이 나라는 사람보다 더 원하게 될까봐, 그래서 당신이 내 곁을 떠나버릴까봐. 그의 진솔한 고백에 유라의 마음속 마지막 남은 벽마저 허물어졌다. 이 완벽하고 강철 같던 남자의 자신을 향한 이토록 깊고 연약한 진심.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서진우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 종이 한 장은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이었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할 수는 없지. 그는 그들의 시작이었던 계약서를 주저없이 갈갈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을 맴돌다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들의 비즈니스 관계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는 서랍에서 아름다운 만년필과 최고급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런 낡은 종이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필요가 아닌 선택에 의해 쓰이는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지. 하지만 그는 글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라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텅 빈 승리의 연속이었어.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색깔도 없었지. 당신은 그런 나의 흑백 세상에 색과 도전과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소. 최고의 전략은 기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걸 당신이 가르쳐 주었소. 그리고 내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당신의 것이었소. 그는 말을 마치고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밤하늘의 사파이어처럼 깊고 푸른빛을 띠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 지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영혼을 꼭 닮은 반지였다. 한유라, 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젖어 있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오. 약속이오. 내 남은 평생 당신의 파트너로, 당신의 방패로, 그리고 당신의 집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요.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주겠소. 유라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길고 아팠던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완벽한 행복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할 것이었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진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들의 손가락에 끼워진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두 사람의 사랑의 증표였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다. 조용하고도 완전한 두 사람만의 연합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태아그룹 이사회 회의실. 한유라는 그룹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혁신적인 사업 계획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모두 그녀의 브리핑에 숨을 죽인 채 집중하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서진우는 CEO로서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남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적인 파워 커플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복잡한 서울을 떠나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그들만의 작은 별장에 와 있었다. 화려한 파티도 비싼 선물도 없었다. 그들의 첫 번째 진짜 결혼 기념일은 오직 두 사람만이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백사장을 걸으며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1년 전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얻은 건 내 인생보다 훨씬 더 소중한 당신이었어요. 서진우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된 우리의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새로운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은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제1조 영원히 함께 행복할 것. 유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하게 속삭였다. 승인합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 위에 나란히 새겨지고 있었다. 거짓과 배신으로 시작된 인연은 마침내 서로의 운명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